한 번에 되는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기, 폴란드와 헝가리가 무너지다?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알아가 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역사입니다. 몽골 제국이 사실 세계사에서 좀 재밌는 이유는 아시아 군대가 유럽을 공격하는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럽의 군대는 반대로 아시아를 많이 공격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유럽의 기사단이 지금의 중동 땅을 공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아 군대가 유럽의 땅을 공격하는 일은 세계사에서 딱 2번 있었습니다. 4세기 때 한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훈족이라고 해서 여기도 유목민족인데 이 훈족이 유럽을 공격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1236년에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입니다. 몽골 제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시아 군대가 더는 유럽의 본토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몽골의 힘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몽골 제국이 유럽을 공격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되는 이야기 저랑 함께 알아볼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몽골 제국의 유럽 공격은 1236년부터 1241년까지 약 5년간 지속이 됐고요. 오늘날의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도 무너뜨리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군대까지 다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든지 영국, 스페인 요 정도까지는 몽골 제국이 공격을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때는 1227년 몽골 제국을 만든 위대한 리더 칭기즈칸이 사망합니다.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이슬람 세계를 공격하고 금나라까지 공격하는 많은 업적을 세웠죠. 하지만 유럽을 공격하는 건요,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예요. 1227년 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에 몽골 제국의 그 다음 리더, 두 번째 리더는 아들 우구데이가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구데이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 칭기즈칸은 정말 한평생을 말 위에서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전쟁을 다녔던 사람인데요. 아들 우구데이는 말에 내려와서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어떤 왕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요, 우구데이가 술이랑 유흥을 좀 좋아했대요. 자, 이렇게 우구데이 시대 때는 몽골 제국의 도시라는 것도 생겨나는데, 그런데 때는 1235년 칭기즈칸이 죽은 뒤로부터 한 7년 뒤에 몽골 제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 우구데이가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쓴 거예요. 이거 위기죠. 그래서 우구데이는 몽골 부족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 신하가 말을 해요. 우리 몽골 제국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합니다. 인도를 공격하시지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도가 아니라 송나라를 공격해야 하옵니다. 자, 이렇게 인도냐 송나라냐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을 그때 60세의 노장 수베데이가 말을 했죠. 인도도 아닌 송나라도 아닌 유럽을 공격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수베데이가 누구냐? 수베데이는 몽골 제국의 장군인데요. 칭기즈칸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싸운 적도 있고, 또 1220년대 수베데이는 실제로 유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몽골 제국의 리더 우구데이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유럽과 송나라를 동시에 공격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은 123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목적은 약탈과 돈, 그리고 각종 전리품이었어요. 유럽에 가서 최대한 많은 것을 빼앗아 온다. 요거였죠. 유럽의 인구를 다 죽이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군 5만 명에 동맹군 10만 명을 더한 15만 명의 대군이 유럽으로 향했어요. 일단은요, 몽골 제국의 기본적인 전략이 하나 있어요. 유럽의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몽골의 사절단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몽골 제국의 가족이 되어라. 네가 우리의 가족이 되어준다면 너의 모든 권력 체계와 종교 다 인정해주겠다. 대신 너의 모든 재산과 물자의 10%를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쉽게 말을 해서 있는 돈 다 줘. 그럼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였죠. 근데 거의 100이면 100,
유럽의 도시들은 몽골 제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절단도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첫 번째 표적은 이제 유럽의 도시였던 리아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공격할 때 몽골 제국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또 몽골 군대를 생각하면은 사실 말 타고 다니고 활 쏘고 이러니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몽골 군대는 유럽을 공격할 때 거대한 도시를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골들을 먼저 공격해요. 막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포로도 꽤 많이 붙잡아요. 그런 뒤에 이제 본격적인 도시 침공을 하는 건데요. 이때도 바로 도시의 성벽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붙잡은 포로들 있죠. 이들을 이용해서 이 도시의 성벽을 따라서 삥 나무 울타리를 둘러치게 했어요. 즉 도시 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오게 막는 거죠. 네, 몽골 제국은 이 리아진을 공격할 때 정말 똑똑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을 포위한 다음에 한 5일 동안 그 성으로 오늘날로 치자면 폭격이죠. 이 투석기로 이런 바위 같은 거를 날려보내요. 맞습니다. 이 몽골 제국이 생각보다 이런 공성 무기라고 하죠. 투석기라든지 이런 성을 부술 수 있는 무기들이 꽤 좋았대요. 이 말을 타고 다녔던 몽골 제국이 이런 걸 왜 잘할 수가 있었냐면요. 뭐 원천 기술, 과학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슬람이랑 싸우면서 혹은 중국이랑 싸우면서 그 투석기 사용법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정말 잘 이용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몽골 제국은 이 유럽의 도시를 포위하고 폭격을 한 다음에 사다리 이런 거를 활용해서 성벽을 넘어가지고 도시를 가뿐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한 1240년 정도가 되면요. 몽골 제국이 오늘날의 러시아 지방 도시들은 다 손에 넣어요. 그리고 키예프라고 해서 오늘날로 보자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유하는 수도 같은 느낌의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도 몽골 제국이 함락시켜요. 아주 가뿐하게. 자,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무서움이 서유럽 사람들한테도 전해지는 시기가. 원래 유럽 사람들은 칭기즈칸이 누군지 몽골 제국이 뭔지도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시아에서 누가 공격을 해왔는데 동유럽에서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키예프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서유럽의 기록에도 몽골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몽골 제국은 키예프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서쪽으로 오늘날의 폴란드와 헝가리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한번 뭉쳐요. 좋아, 몽골 제국이 온다고? 정면 승부다 라고 해서 슐레지엔이 헨리크 2세 왕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기사를 한 번에 모아서 몽골 제국과 한번 붙어보려고 해요. 정면 승부. 이때 모인 유럽 군단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제국 군대랑 유럽의 군대가 정면 승부를 해요. 결과는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 유럽 군대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몽골은 계속 서쪽으로 공격을 하고 폴란드와 헝가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자, 그런데요. 폴란드에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독일이고요. 독일에서 조금 더 가면 프랑스예요. 근데 몽골 제국은 딱 폴란드까지만 가고 심지어 폴란드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241년 유럽 원정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몽골 제국의 리더, 아까 그 술 좋아한다고 하는 우구데이가 1241년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군대는 유럽에서 회군을 하고요. 이후 몽골 제국에서는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 진짜 몽골의 군대가 프랑스의 본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의 군대 아니면 영국 군대 이런 군대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몽골 제국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유럽 원정을 끝내야만 했던. 자, 그럼 지금까지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몽골 제국의 이야기 또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 항상 논란이 많은 주제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몽골이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으로 돌격을 했다면 프랑스까지 정복했을 수 있다. 스페인도 발밑에 둘 수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서유럽은 폴란드와 완전히 다르다. 프랑스가 진심으로 싸웠다면 전성기의 몽골도 패배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이 이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